자, 이 주어진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이거죠. 자, 문장 들어가기는 어떻게 푸는가 하면 주어진 문장을 잘 넣는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의 단어나 의미가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찾아본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액티브, 적극적인 인볼브먼트니까 적극적인 참가는 베이시스, 어떤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토대라는 것은 에스테틱 프로세싱과 리플렉션에 대한 깊이, 신미한적인 어떤 과정과 작품에 대한 의미의 반영,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석되나? 리플렉션 자체는 반사도 되지만은 반성이나 심사숙고하는 거, 감상 이런 느낌도 있거든. 워크도 이걸 왜 내가 작품이라 했는가 하면 이런 에스테틱이라는 심미학적인 미적인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작품으로 해석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나 적극적인 참가가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한 감상과 신미한적인 과정의 깊이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어때?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깜깜이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린 것 같아, 그죠? 자, 문장 들어가기인데 이렇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읽고, 그죠? 쭉 이래 읽는데 답이 좀 나오나? 한번 봐봐요. 이렇게, 그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있는데 별로 안 나와, 그지? 안 나오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거든. 이틀릭체나 코트 코트가 없는가도 한번 살펴보는 거지, 그지? 코트 코트가 있는 게 보면 이거 뭐야 이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중에 대명사를 잘 보고 지시어를 잘 보고 연결어를 잘 보고 이태릭체나 코튼코트를 잘 봐라라고 하는데 아까 여기 The Work라는 작품이라는 설명을 왜 이게 일이나 작업보다는 작품 했던 이유가 에스테릭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이 에스테릭이라는 표현이 미학의라는 표현이고 마침 그리고 이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제시어를 갖다가 그냥 하나의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글로 무시하지 말고 분명히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에스테릭이라는 표현 자체를 주어진 문장에 읽고 그 에스테릭이라는 표현을 코트코트해서 좀 봐라라고 지금 우리 시험자들한테 제시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모르겠다 버전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고. 에스테릭 에스티튜트라는 표현과 에스테릭 에티튜트란 말이 두 번 나오고 에스테릭 프로세싱이 나오고 디스가 나왔다고. 그러면 답을 자네는 4번, 5번 중에 몇 번을 찍고 싶나? 질문. 주어진 문장에 디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디스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에 거를 받는 건데 앞에 뭔가 에스테릭 프로세싱에 대한 디스를 한번 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이거지. 그러면 4번보다는 5번을 어차피 찍을 건데 조금 더 근거 있는 성심성의껏 찍는다면 5번이 답이 되지 않겠나 이거지. 자, 다시 한번 더. 문장 들어가기는 주어진 문장을 읽었을 때 두 가지 버전이 나온다. 하나는 이거 내가 알겠다 버전과 모르겠다 버전. 근데 아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버전일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같은 내용의 어구의 반복이 있는가 싶었더니만 보니까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그럼 4번 아니면 5번을 찍게 되겠지. 그런데 4번, 5번 중에서 비중은 디스라는 이야기 때문에 5번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답이 5번인지 한번 볼까요? 답 5번이죠. 야매 찍기로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맞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각 잡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그래서 한 5번이 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게 확실히 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이제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읽어볼게요. 확인 작업 못 들어가는 경우는 뭐야? 넘사벽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면 못 읽는 것이 뭐. 그럼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5번 답을 찍고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은 지금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모르겠다 버전으로서 이렇게 찍었을 때 웬만하면 답이 한 90% 이상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찍는데 내가 허락한 대로 하니까 2등급이면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보잖아, 그지? 그래서 좀 이게 독이 될 수 있죠.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재밌는 트레이드 오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떡볶이를 먹게 되면
만두를 못 먹게 되는 거야. 난 돈이 3,000원밖에 없으니까 떡볶이 1인분 먹게 되면 만두를 같이 못 먹어.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못하는 것이 트레이드 오프야. 바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 subject matter냐 스타일이냐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그러면 요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상대적 중요성이라고 말하고 그 주제에 관련되어서 피규어 형태를 내가 선택하면 스타일을 죽이게 되는 거고, 내가 스타일 뭔가 백그라운드에 대한 스타일을 갖다가 강조하게 되면 이런 주제 문제가 좀 이렇게 약화되는 이러한 재밌는 트레이드 오프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서 지금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일리 레프레젠테이셔널 페인팅에서 이거 그림 기법에서 나오는 갑다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어떤 페인팅과, 그리고 아까 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읽었잖아. 자, 요래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거다. 서브젝트 매럴이냐, 스타일이냐, 그리고 이거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갖다가 조금 덜 하게 되는. 그럼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순서대로 간다면 이거는 여기 나오는 거야. 어디에 집중한다? subject matter.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 뭔가 형태 위주로 추상화보다는 풍경화 이런 그림이 아니겠나.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없는데 그건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듣고서 아는데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으면 이 문장 글쎄 고3이라 하더라도 읽어서 뭔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항상 수능 영어는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 두 가지에 관련돼서 A와 B를 설명하겠다. A는 이런 반면에 B는 이렇다 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서브젝트 매러를 그릴 때는 그 표상 페인팅을 사용하게 되고, 뭔가 모양을 중심으로 풍경화 실물을 갖다가 그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얘기해? resembles everyday life에서 그럼 당연히 추상화보다는 이게 구체화 정도가 안 되겠나, 그지? 그럼 구상화를 볼 때의 우리의 마음은 재밌죠. 뭔가 그림을 보고 난 뒤에 어떤 카타르시스, 프레셔, 즐거움과 그리고 uncertainty라는, 그리고 이게 뭘까라는 궁금증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carried view로 하여금 along to the conclusion of the piece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게 하는데, 표현주의 작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강조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리스틱한 디바이스들이 work in harmonious manner니까 이게 뭔가 조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 subject matter에 관련돼서 좀 더 against니까 이 표현도 재밌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변형 문제를 한다면 이제 against를 갖다가 반대말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in alignment with라든지 이런 그 요거 반대되는 말. 그럼 요거는 구체화 정도고 요거는 추상화 정도인데, 그러면 이 작품이라는 게 좀 덜 읽혀지게 되는 거는 뭐야? 그러면 요거는 뭔가 구체화로서 잘 보여지는 반면에 왜? resemble everyday life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스타일이 이렇게 적용되면서 잘 읽혀지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면 작품이 잘 읽혀지지 않을 때 뭐가 생긴다? 요 표현. 요 표현이 해석되는지 모르겠어요.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이에요. conventional form을 다른 말로 everyday life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어디 갔노?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나의 어떤 매일매일 구체적인 어떤 삶은 이런 컨벤셔널 판에 박힌 원래 있는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에브리데이 라이프로부터 스타일을 강조하게 되면 뭔가 추상화적인 느낌이 들었잖아. 추상화를 다른 말로 좀 덜 읽히는, 그래서 컨벤셔널 폼에서부터 뭔가 좀 떨어지는, 자, 뭐를 상기시키게 됩니까? 비유나 리드들에게 다음 같은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리마인드 하는 거죠. 에스테틱 애티튜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 에피소드를 갖다가 감상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내가 좀 아까 요소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사실 좀 더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페인팅만 있는 게 아니고 플레이, 연극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래요. 그러면 요까지 딱 읽었을 때 우리 수능 문장은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닮은 뭔가 표상적 페인팅이나 표상적 스토리가 아니지. 뭔가 새로운 스타일리스틱 디바이스가 작동하게 되고 수능 스토리는 좀 덜 읽히는 스토리란 말이야. 그럼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읽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뭔가 내가 평소에 행하던 형식과는 다르게 될 거 아이가. 수능을 볼 때도 우리는 이런 원래 내가 에브리데이 라이프나 컨벤셔널 폼으로서의 어떤 수능을 읽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세계에, 그래 이걸 내가
좀 재밌게 표현하는 걸 뭐라 그래? 똘끼 있는 우리 보통 인간들이 아닌 우리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정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가능하지 않으니까 4차원적이고 똘끼가 이제 충만한 분들이 평소 동안 자기의 작품을 수능에다 쏟아부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컨벤셔널 폼 에브리데이 라이프 형태에서 뭔가 격리가 표리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수능을 읽을 때 에스테틱 애티튜드를 쓰면서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니겠나, 그지? 이게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야?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 얘기가 되지. 아까 내가 그 찍자 버전으로 대충 답을 정해놓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5번 오는 게 맞지. 수능 문장에 이 똘끼 충만한 숭고한 어떤 정신의 세계를 읽을 때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신미한적인 어떤 태도 또는 적극적인 어떤 관여를 하겠다는 나의 참가력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그림이나 아니면 이제 수능 글이나 스토리나 연극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도 드리고 찍는 법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